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외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외부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티비 한승훈입니다. 야, 오랜만에 진짜 매력적인 차를 또 가지고 왔어요. 마세라티 MC20. 사실 우리가 마세라티라 그러면 요즘 브랜드 이미지가 어때요? 그동안 인식이 너무 안 좋았죠. 사실 한 10년 전에, 멀리 가면 한 20년 전에만 해도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이엔드 브랜드긴 맞는데 이게 기블리나 그런 카푸어 이미지 때문에 많이 브랜드 가치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세라티도 그걸 알고, 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로 올라갈 거야 선언을 하면서 쓸데없는 라인업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죠. 처음에 마세라티에서 기블리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어요. 야, 마세라티라는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런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게 말이 돼? 물론 처음에 마세라티라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기블리라는 차가 엄청 많이 팔렸지만 결국 이게 악순환으로 독이 돼서 돌아왔어요. 왜냐면은 잔고장도 많았고 너무 차 가격에 그 브랜드 이미지를 그냥 무너뜨리게 되면서 약간은 이게 독이 되었는데, 마세라티가 이번에 MC20라는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마세라티라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우리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사실 마세라티 이 기블리 이후에 나오는 뭐 르반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란투리스모도 후속작이 없었잖아요. 새로운 신모델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 MC20를 기점으로 마세라티가 다시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이 MC20 2020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2024년, 그러니까 한 달만 있으면 2025년인데 왜 5년 만에 이 차를 리뷰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반성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 차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제 주변에 이 MC20를 타는 분도 없었을 뿐더러 시승차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차를 못 타다가 이 차주님께서 구매를 하시고 협찬해 주셔가지고 이 MC20를 드디어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일단 설명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4년도에 MC12 MC10이라고 그 전설적인 모델이 있거든요. 그 차가 딱 나오면서, 야, 이 차 도대체 뭔데 차 이렇게 생겼어? 그 차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MC12의 전설적인 모델의 후속작이 이 MC20죠. 20년도에 나왔으니까 MC20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차가 왜 상징성이냐? 마세라티에서 좋은 옵션이랑 옵션들은 이거 다 집어넣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가 출시가 되고 양산화 모델이 이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 현실에 타협을 해가지고 약간 좀 그 원가 절감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좋은 것들은 다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안 한 거죠. 이런 슈퍼카들 저희가 리뷰 많이 했죠. 그러면 딱 몇 가지 옵션만 봐도 이거는 돈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 괴물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존재감, 하차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일단 마세라티 MC20는 문이 버터플라이 거링도어로 올라가요. 이것만으로도 이 차의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뭐예요? 불편한 차예요. 차 자체가 불편하고 두 명밖에 못 타고, 또 가격은 어때? 이거 신차 처음 출시 가격이니까 시작 가격이 3억 한 천 정도 되고, 여기에 옵션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4억이 훌쩍 넘습니다. 머리로 사는 차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차. 일단 문이 위로 열리기 때문에,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딱 타고 내렸을 때 보여드릴게요. 자, 딱 이렇게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 하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거 내리고 있다, 이러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로는 이 버터플라잉 도어 하나면은 그냥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제가 이 차를 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 이게 미쳤냐라고 얘기하냐면, 카본 비싼 거 여러분도 알잖아. 지금 이 MC20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중간, 엔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간에 있는 카본 터보 세시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보통 페라리도 뭐 미들급 라인업 있죠. 뭐 V8기통 이런 애들은 이 카본 터보 세시가 아니야. 12기통 정도 돼야 이제 카본 터보고, 그나마 좀 이 카본 터보 세시 넣어주는 애들이 맥라렌, 그런 애들이 이제 이 통 카본 써줘요. 슈퍼카는 무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카본 터보 이 세시 무게가 100kg가 안 돼요. 졸라 가벼워요. 그러면서도 강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뭐 좀 이렇게 다쳐 이러면 어떻게 돼? 막 날아가고 부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카본 터보 세시는 다른 거는 다 부서져도 운전석까지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석만 지켜줘요. 또 하나는 앞에와 뒤는 싹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뒤지게 가볍다는 거죠. 자, 요 포지트 카본 있죠. 물론 이제 카본 터브셋이고 이게 이제 포지트 카본도 여기 카본도 다 기본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 처음을 출고하신 분은 옵션을 넣었어요. 첫 번째 세라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리프팅 이런 것들도 다 옵션이죠. 자, 뒤에 보면은 폴리카보네이드, 이거 뭐 플라스틱이냐 이런데 유리도 아니고요. 폴리카보네이드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무게 때문이에요. 보통 레이싱카나 막 이런 좀 하드코어하게 달리는 차들은 다 이 폴리카보네이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 람보르기니 STO, 그 다음에 포르쉐 GT3 RS 막 이런 차들 다 이 폴리카보네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MC20가 단순히 그냥 멋있게 타는 차가 아니라는 거죠. 얘 주행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엔진, 지금 엔진이 거의 그냥 운전석 바로 뒤에 바닥에 그냥 쫙 깔려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무게 배분이 되게 또 중요해요. 근데 이 MC20는 진짜 상징적인 모델이에요. 엔진이 마세라티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개발해가지고 들어간 엔진이고요. 마세라티가 F1 기술력이 되게 뛰어난 또 브랜드거든요. F1에서 사용하는 이 기술력을 모아서 이 엔진에 들어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 6기통, V6 6기통에 3000cc야. 그러면 야, 이 무슨 6기통이 무슨 슈퍼카냐 이런 얘기했는데 리스폰스랑 압축비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흡기 수준의 리스폰스 보여준다는데 요거는 제가 주행하면서 얘기할 거겠지만 리터당 마력이 210마력이 넘어갑니다. 3000cc인데 6기통인데 630마력이에요. 아우 씨, 단순히 이게 마력으로 논하는 게 보다는 리스폰스가 터보렉이 없는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고, 물론 벤츠가 먼저 시도한 거긴 한데 보조 실린더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열 관리부터 압축비를 미친하게 만든 게 바로 요 네튜노 엔진이다. F1 기술력을 가진 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은, 제가 예전에 AMG GTR 탔었죠. 그 AMG GTR이 드라이 선프 방식의 쿨링이 들어갑니다. 이 드라이브 선프 방식을 하면은 얘가 제가 엔진 위치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엔진 위치가 운전석에 바로 뒤고 밑으로 쭉 깔려 있는데 드라이 선프 방식이면 이 쿨링 열 효율성도 더 좋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 선프 방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엔진의 무게중심이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오일 쿨러 이 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미쳤다는 거죠. 이 드라이 선프 방식은 AMG에서도 AMG GTR이랑 AMG 1 있죠. 그거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이 드라이 선프 방식이 아니라 웨 선프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보통 미드십 차 엔진을 이야기를 하면 뭐 얘기해요? 야, 트렁크 공간 수납함이 좀 작아도 앞에 이 공간이 있지 않냐,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뭐예요? 당연히 수납함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수납함이 있는데 차주님이 피자 2판 들어가, 포르쉐도 그렇고 람보르도 그렇고 페라리도 그렇고 앞에 웬만한 캐리어죠,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요, 기내용 거. 근데 이게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피자 들어갈 만큼 수납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건 디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밑에 보면 뭐예요? 라디에이터 그릴, 라디에이터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수납함을 만들 수 없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요 위에 수납함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거다. 마세라티가 이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뭐 폴고레,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그리칼레, 그 다음 뭐야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다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을 사실 가져가고 있죠. 근데 처음에 MC20 나올 때만 해도 야, 진짜 획기적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특히나 이 MC20가 진짜 예쁜 거는 이 라인이에요. 이런 그 유선형적인 그런 굴곡적인 라인들이 정말 예쁜 차거든요. 옆에서 딱 봤을 때 이 사이드 미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좀 약간 익숙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측면에서 넘어오는 요 라인, 요 에어덕트,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요 이 휀다 라인,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저는 딱 하나 생각납니다. F430, 488도 비슷한데 488이나 458 그리고 뭐 F8은 이게 좀 더 과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유선형으로 약간 되게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딱 이런 부드러운 굴곡은 F430이 진짜 이뻤어요. 근데 지금 이 MC20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참 잘 보네요. 이탈리아 국기 들어가 있고 이게 턱이 많이 올라오면은
타고 내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맥라렌이 이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타고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타고 내리는 게 조금 나름 편하고요. 이런 것들 이 보면은 이 문이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고 내릴 때 여기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약간 막 옷도 더러워지고 막 그런데 이게 문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커버죠. 이 안쪽에는 오염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카본 터브가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면은 그냥 직각으로 해가지고 그냥 앞에까지 휠하우스까지 이렇게 덮어 놓는데 지금 보면은 아예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카본 터브가 되어 있고 앞에는 이제 그냥 알루미늄 셋이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굴곡져 있으면서도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타는 것도 제가 얘기했죠. 다리부터 넣고 엉덩이로 앉은 다음에 왼발을 넣으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디오가 소노스 파베르거든요. 이탈리아 오디오 하이엔드 브랜드예요. 이 어디 들어가는지 얘기하면 파가니죠. 파가니 하이퍼카 만드는 그 오디오가 MC20 들어갑니다. 이것도 옵션이에요. 스피커가 12개가 들어가. 이 작은 이 실내 공간에 미친 거죠. 예전에 마세라티의 이 패들 시프트가 핸들과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작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나름 좀 가까워졌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딱 이 핸들을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간 디지털 클러스터. 마세라티도 시대의 흐름을 참 따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합니다. 왼쪽에 버튼을 쭉 누르면 차체 높이가 위로 올라갑니다. 볼륨 모드 조절하는 게 여기 있네. 터치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됩니다. 이게 보통 미드십 차들 뒤에 유리 봐보세요. 후방 시야가 거의 안 보여요. 엔진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고 이 글래스가 이렇게 둥글스럽게 이제 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후방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 일반 다른 슈퍼카들도 그냥 이 사이드 미러로만 뒤에 보고 센터 룸밀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거의 못 보는데 이 MC20는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갑니다.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 예전에 마세라티라면 이런 거는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옵션들이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카라 그러면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사실 불편해요. 차 가격이 비싸니까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차가 되게 낮아요. 낮으니까 밑에가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는 도로도 야 도로 요철이 어떤지 방지턱은 어떤지 지하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될 정도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달리는 거나 배기음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운전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저도 이게 슈퍼카 막 타고 다니면 탈 때는 재밌어. 같이 다니니까 재밌고 막 사람들 쳐다보는 거 좋고 배기음 느껴지고 이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데 한 번 타고 오면 그날 저녁은 넉다운입니다. 약간 좀 예민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되게 피곤한 거죠.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이 MC20 딱 처음 타보면 생각보다 승차가 편한데? 이 생각 먼저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스포츠카를 처음 타보셨던 분들은 역시 이거는 불편해, 역시 이건 딱딱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그래도 많이 좀 경험을 해보고 이런저런 차 많이 타보다 보니까 이번 MC20 타자마자 느낀 거는 야, 이 전체적인 차 움직임이 생각보다 편하다. 그러니까 GT카의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MC20가 데일리카로 타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데일리카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출퇴근 아니면은 간단하게 여행 용도로 타도 될 정도로 나름 승차감이나 주행 느낌이 편한 편에 속합니다.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게 브레이크를 좀 밟았을 때 좀 무거운 편이에요.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살짝 밟아가지고 확 쓰는 차가 있고 좀 깊게 밟아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MC20는 조금 이거를 깊게 밟아줘야 되는 게 좀 차이죠. 그리고 모드도 스포츠 모드, 코르사 모드, 웻 모드도 있네. 스포츠 모드를 바꿨을 때 이런 응답 사운드. 이 변속기가 그 콜벳 C8에 들어가는 변속기랑 똑같거든요. 보통 터보 차들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터보 렉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반응이 진짜 빨라요. 보면은 변속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뭐가 빨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빠른 편이에요. 운전의 재미는 사실 별게 없어요. 뭐 제로백이 빠르고 뭐 속도가 얼마나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리스폰스가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터보차들의 단점이라고 여겨졌었던 이런 부분들이 터보차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
이게 AMG나 벤츠 뭐 터보차들은 약간 악셀 딱 밟고 나 나가요 하고서는 좀 한 1초 정도 뒤에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세라티 이 MC2T는 지금 악셀을 딱 밟자마자 나가는 이 반응 속도가 진짜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고RPM을 사용했을 때 등 뒤에서 퍼지는 배기음이나 이 변속 충격들, DCT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변속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훌륭하네요. 물론 지금 시승 코스가 되게 짧고 저희가 이걸 극한으로 운전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운전의 재미는 되게 있습니다. 단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배기음이 너무 얌전하다. 소리가 매력적이기는 해요. 근데 되게 지금 그 절제되어 있는 날뛰지 못하는 야수? 야, 진짜 좀 매력있다. 좀만 더 달려가지고 좀 이게 좀 쐈으면 좋겠지만, 이게 코스 저까지 처음 와가지고 대전이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마음대로 달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달렸다가 사고 나고 누가 책임질 거야? 이 영상 마음에 들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 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